서귀포시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공사 재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선 여야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크루즈 터미널 공사가 9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해군기지 갈등 해소와 민군 복합항 건설이 주목됩니다. 로봇을 이용한 맞춤형 재활치료가 제주 지역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쇠락한 옛 도심도 새로운 경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옛 도심을 되살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은 일본 가나자와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 JDC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지만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휴양용 주거단지 무효 판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2조 원대 개발 사업이 좌초돼 국가 신인도까지 떨어졌다며 감사원이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향후 수습 방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강조한 반면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법안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의 취지는 그거죠. 이 자체가 그 휴양형 주거단지로서는 안 된다. 이 취지 아닙니까? JDC는 특별법 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지금 법률 개정안을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공허한 말씀을 드리고 한편 의원들은 JDC가 첨단 과학기술단지 아파트 부지를 헐값에 매각해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게 됐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성 원가를 공개한 거 보니까 네, 11만 원 정도. 여기는 국고보조비를 제외했다 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저렴하게 시행사에 매각을 했다 의혹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공우주박물관이 적자를 낼 것이라는 보고서를 흑자로 둔갑시켜 이사회에 허위 보고했다 123억 원의 적자를 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람 수요를 생각을 해서 최대한 1만 원은 넘기지 마라 했는데 간부가 관람 수요는 그대로 두고 입장료를 1만 6천으로 올려가지고 수익성 계산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익이 나지.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부터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제주도와 JDC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대전고검에서 열린 제주지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지난 2011년 35%에서 지난해 31%로 하락했다며 공무원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제주 지역의 성폭력 재범률이 지난 2011년 2.6%에서 지난해 10.6%로 높아졌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성문 교육감은 교학사 국사교과서의 4.3 역사 왜곡 사례를 거론하며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지방재정 여건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성문 교육감은 서귀포시 성산읍의 유치원 근처에 호텔을 신축한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정마회의 반발로 중단됐던 제주 해군기지 크루즈터미널 공사가 9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해군 기지를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기지 건설 현장 안쪽에 텅 비어있던 부지에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이곳에 크루즈 터미널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6월. 하지만 군관사 건립을 둘러싼 중돌로 공사 현장 진입로가 막히면서 지난해 말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된 것은 9개월 만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017년 6월까지 터미널을 완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15만 톤급 이상 대형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하면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현재의 2배인 160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은 지리적으로 중국의 최대 모항지인 상해를 출발하여 20시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함으로써 한중일 크루즈 항로의 중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사업 추진에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공사 차량이 마을 안길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 상황. 제주도도 마을회의 입장을 존중해 공사 차량을 우회시키고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와 마을 공동체 회복에 합의하면서 대화에 물꼬를 튼 가운데 크루즈 터미널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에도 사고나 질병으로 몸이 마비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요. 로봇을 이용한 맞춤형 재활치료가 처음으로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2년 전 뇌경색으로 다리가 마비된 오창진 씨. 커다란 기구에 몸을 의지한 채 천천히 발을 떼어봅니다. 정밀 센서로 근력을 측정한 뒤 자신의 능력에 맞게 걷기 훈련을 하도록 돕는 보행 재활 로봇입니다. 다리에 힘이 생길수록 점수를 따는 게임으로 재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하니까 재미있고 좋네요. 또 다른 뇌졸중 환자는 페달 위에 올라서 발목을 움직여 봅니다. 재활의 속도가 붙어 다리에 힘이 생기면 계단이나 경사로를 걷는 연습을 하는 기구입니다. 뇌병이 좀 좋고요. 기계를 하니까 이제 시간 오래 할 수 있고 계단 걷는 연습도 하면 되니까 좋죠. 정밀 센서를 통해 환자의 근력과 관절 상태 등을 분석해 장시간 정확한 보행 패턴으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근력 증강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보행 패턴이 일반 정상인과 비슷하게 구현해내기 때문에 도내 장애인 3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보행이 불편한 상황. 로봇을 이용한 맞춤형 재활치료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도시가 확장하면서 옛 도심은 쇠락하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데요. 옛 도심을 되살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은 일본 가나자와를 김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음 속의 원형 유리 건물이 숲속 공원을 연상하게 합니다. 어느 방향에서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원형으로 설계된 가나자와의 21세기 미술관. 연간 176만 명이 찾는 미술관이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면서 공동화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中でどんな人たちがどんなことをやっているのかなというのが見えるので、外を歩いている人もそれに誘われて入ってきてしまうようなそういう構造になっています。 가나자와의 또 다른 명소인 시민예술촌. 가나자와시가 폐허가 된 옛 방적 공장 털을 사들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이 같은 녹지 공간과 문화시설 등이 도심에 늘면서 젊은 층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子どもの子育ても充実してるよね。しやすいかなと思います。やっぱ公園いっぱいあるし、あと食べ物も美味しいし、はい、暮らしやすいと思います。特に魚が美味しい、ご飯が美味しいことと、街がコンパクトで、とても暮らしやすいです。 인구 46만 명의 작은 도시에 관광객은 연간 800만 명이나 됩니다.
そういう規模の大きな公共建築も街中に作るようにすごく努力をしてきてます。でそれは非常にいい方向に展開してきてるなと思うんです。人が歩いてこう楽しめるようになってる。 한때 근대화에서 소외돼 낡은 도시로 쇠락했던 가나자와 전통적인 풍광을 바탕으로 도심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 예산제도개혁협의체 첫 회의가 오늘 제주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예산제도개혁협의체는 제주도 기획조정실장과 도의회 예결위원장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양측이 추천한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협의체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을 해소하고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경의 해양사고 대응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최근 4년간 해경 안전서별 해양사고 대응 시간을 분석한 결과 제주 인근 해역의 대응 시간은 171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강 의원은 제주의 관할 수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데 최근 5년간 충원된 함정이 한 대뿐이라며 해양사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고급 숙박시설인 풀빌라에서 연쇄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제주시 애월읍의 풀빌라 5개 동에서 명품 시계와 현금 등 2,5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도난당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근처의 또 다른 풀빌라에서도 현금 200여만 원을 도난당했는데 경찰은 두 곳 모두 손님들이 사생활 노출을 꺼린다며 CCTV를 설치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서귀포 해안가 일대 공유 수면과 어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업체 7곳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15일부터 2달 가까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과 어촌, 어항시설 구역에 컨테이너와 차양막 등 영업시설물을 설치한 뒤 관광객을 상대로 레저 사업을 하거나 화물 등을 쌓아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대표 50살 김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